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 선박 계류. 선박 계류라는 것은 선박을 암벽에다가 이제 고정시켜서 머무르게 한다. 뭐 그런 업무가 되겠는데요. 현업에서 아마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무어링이다. 무어링. 그냥 영문을 그냥 우리말로 그냥 발음한 것이죠. 그리고 한자식 표현으로 뭐 강취방이다. 그리고 계류삭 혹은 계류색이라고 발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뭐 보삿줄, 뭐 홑줄, 뭐 이런 용어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어링이라는 것은 선박을 이제 하역 작업하기 전에 이제 암벽하고 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고정을 하는 그 작업을 통칭해서 이제 모어링 오퍼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강취방이라는 거는 뭐 굵은 줄을 묶어두는 어떤 장소다. 아마 그 선박의 그 계류삭 이 라인을 묶어두는 장소, 즉 아마 볼라드나 비트를 그 강치방이라고 이렇게 한자 표현으로 또 예전에는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약간 일본식 한자 같습니다. 일본식 한자 표현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그런 강치방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줄을 그 볼라드 혹은 비트에 묶는 그 행위 자체 혹은 그 볼라드를 강치방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갈수록 이런 용어들은 이제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줄 자체를 한자 표현으로 계류삭, 계류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머무르게 하는 뭐 그런 줄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영문으로 이제 호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옛날 아마 프랑스어인 것 같거든요. 프랑스어에 홀시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어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호이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할 때는 호사가 아니고 호우저라고 발음을 하는데 아마 이 단어가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이제 호사 이렇게 불리면서 이게 우리가 호사 부르면서 호삿줄이라고 부르고요. 이 단어를 줄여서 그냥 콧줄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어링을 하기 위한 그 줄들을 계류삭 혹은 호삿줄, 홑줄이라 부르고 그 계류삭이나 호삿줄을 묶는 행위 혹은 그 묶는 장소를 강치방이라 부른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선박입니다. 선박에 이쪽에 앞뒤가 안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선박의 앞이고요. 크게 메인 줄이 되는 그 앞줄 그리고 뒷줄 헤드라인 스턴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선박이 좌우가 아니죠.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게 선박이 실제로는 이렇게 붙겠죠.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붙는다면 그죠? 선박이 암벽하고 고정될 수 있게 앞 뒤에 큰 줄 메인 라인 헤드라인하고 스턴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요 줄들이 앞뒤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브레스트 라인은 선박이 암벽에서 이제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뒤 라인의 안쪽으로 이제 스프링 라인, 이제 메인 라인에서 하나씩 뻗어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스프링 라인 역시도 선박이 앞뒤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포터 차량에 이렇게 생긴 깃발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이 선박의 줄잡이 역을 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여기 선원이 보이죠? 여기 있는 선원이 자세히 보면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히빙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뭐 던짐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히빙 라인을 그 부두 쪽으로 이제 던져주게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분이 이걸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당기면 그 본선에 이제 우리 호사줄, 헛줄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줄을 가지고 당겨서 던짐줄은 이제 풀어서 본선에다 이제 다시 전달하면 되고, 그 라인을 여기 보이는 차량의 밑에, 포터 차량 밑에 이렇게 이제 걸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거는 타입이 주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걸게 되면은 차량으로 후진을 해서 이렇게 볼라드에 걸어주는 일을 그 선박의 계류 작업, 라인 핸들링 작업, 모어링 작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본선에서 줄을 이제 당기겠죠. 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당기면서 이렇게 줄이 팽팽해지면, 장력을 받게 되면은 그 선박이 부두하고 완전히 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터미널에 있는 그 CCTV를 하나 캡처를 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줄잡이 작업이 되겠죠. 그 선수 부분에 메인이 되는 헤드라인, 그리고 완벽히 뭐 수직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좌우로 선박이 벌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브레스트 라인, 그리고 스프링 라인. 스프링 라인은 앞뒤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 이제 메인 라인과 더불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타입의 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미 쪽에서도 동일하겠죠. 선미 쪽, 이게 선미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게 이제 스턴 라인이 될 것이고, 브레스트 라인, 스프링 라인,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줄잡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만든 자료 같은데요. 2014년, 15년쯤 되는 자료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필요한 만큼 조금 캡처를 떠났는데, 그 캡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던짐줄을 끌어올려서 저렇게 헛줄을, 던짐줄을 끌어올리면 저기 라인이 올라오죠. 그럼 저 차량 밑에 갈고리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줄을. 그렇게 해서 저기 비트에다가, 비트 혹은 볼라드, 원래 볼라드라는 명칭이 정식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 부두에서는 그냥 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트에 저 줄을 걸어줍니다. 선수, 선미라인, 그리고 스프링 라인,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브레스트 라인. 오탈자가 하나 있네요. 브레스트 라인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 선원들이 줄잡이 작업할 때 줄을 걸어주고 나면은 이제 선박에서 이렇게 장력을 걸어주는 것이죠. 계류 로프에는 인조 섬유하고 와이어 로프가 있는데요. 되게 인조 섬유 로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후진해서 끌어줍니다. 그리고 줄을 이렇게 로프에 걸어주고, 인조 섬유 로프를 호저 라인 혹은 호저 로프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뭐 호사 로프, 호사 줄, 뭐 더 줄여서 헛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렇게 히빙 라인을 당기는 것이죠. 히빙 라인을 당겨주면 던짐줄이라고 번역을 하네요. 이게 이제 히빙 라인이고요. 히빙 라인을 끌어올려서 여기 메인 라인하고 차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뒤로 이제 당기는 겁니다. 저게 이제 비트라고 부르죠. 공식 명칭은 볼라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볼라드에다가 걸어줍니다. 볼라드마다 번호가 이제 다 적혀져 있죠. 되게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깃발을 세워서 어디에 이제 걸어야 되는지 인식을 하고요. 선박에 접안하게 되면 히빙 라인을 부두 쪽으로 이렇게 던져줍니다.
가끔 저기 맞는 분들도 계세요. 던짐줄을 끌어올리고요. 그러면 저기 차량에 걸 수 있는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던짐줄은 다시 올려주고 차량의 견인줄을 연결을 합니다. 무게가 꽤나 나가겠죠. 그래서 뭐 억지로 하면은 뭐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정도 붙으면 뭐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져 올립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비트에다가 볼라드에다가 걸어주는 것이죠. 걸어주고 나면 장치를 이용해서 장력을 주게 되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작업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던짐줄을 던져주고 그 피했다가 그 던짐줄 끌어올려서 차량에 견인줄에다 연결해서 줄을 끌어올려 가지고 비트 혹은 볼라드에다가 이렇게 싹 씌워주는 것이죠. 씌워주면은 그 나머지는 이제 본선에서 뭐 윈치나 그런 기력 장치를 이용해서 장력을 주게 되면 줄이 이제 팽팽해지겠죠. 줄이 팽팽해짐으로써 선박이 완벽하고 고정되는 뭐 그런 업무 절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본선에서도 그렇겠지만 본선에서도 그렇고 뭐 육상에서도 그렇고 이 줄잡이 작업을 하면서 종종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프 장력으로 인한 줄 터짐 사고. 줄 터지면 이게 인조 섬유 로프이기 때문에 장력이 가해지면서 만약에 뭐 로프가 좀 오래된 경우에는 이렇게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터질 때 그 반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사람이 맞거나 이래 되면 거의 이거는 뭐 죽습니다. 총알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스냅백, 이런 줄 터짐을 스냅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터지면서 다시 이제 그 반동으로 로프가 이제 튕겨나는 그런 사고들이 있죠. 이런 사고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본선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거는 뭐 육상하고 육상 본선에서 동시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스냅백 사고들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로. 그 다음에 육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끄는 그 라인 핸들링, 그 모어링 작업 보셨죠? 그거 하면서 뭐 비트하고 로프 사이에 손가락이 뭐 끼는 그런 협착 사고, 끼임 사고나 혹은 뭐 차량이 뭐 추락하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프를 건 상태에서 로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장력이 가해지면 뭐 그 힘으로 인해서 이제 차가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후진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스냅백 이 로프가의 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몇몇 영상들인데요. 보면은 요즘 로프 지금 풀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터질 때 힘이 엄청납니다. 보시면 거의 총이죠. 저거 맞으면 그냥 사람 다 날아갑니다. 아이고, 그죠. 이게 줄이 끊어지면서 튀기면 영상이 좀 잔인하네요. 그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지만 실제 이렇게 이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두에서도 이 줄이 걸려 있는 저 지역은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로프가 순간 끊어지게 되면 저 줄에 맞으면은 거의 뭐 형체도 남아나지 않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력이 걸릴 때 지금 이게 아마 그 소리는 안 들릴 건데
이게 장력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줄이 팽팽하게 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게 되면 섬뜩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부대에 들어가시더라도 요 줄 묶여 있는 이 비트 근처에는 안 가시는 게 그냥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본 거는 계류줄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절단되면서 작업자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스냅백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영상을 살펴봤고요. 그 나머지 뭐 사고 영상을 구할 수는 없는데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육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는 이제 줄거리 혹은 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끼거나 아니면 그 차량에 줄을 걸어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그 장력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겠죠. 본선하고 육상의 작업자들하고 사인이 맞지 않아서 장력을 걸면 안 되는데 장력을 걸다가 차까지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뭐 바다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 운전하시는 분이 후진으로 줄을 당겨야 되는데 그 기어를 전진 기어로 놓고 잘못해서 바다로 추락하게 되는 경우, 그 선박이 뭐 들어오는 시간대가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분들 아마 작업하다가 졸려서 졸음운전에 의한 그런 사고도 뭐 종종 있을 겁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사고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육상에서는 뭐 트럭이 바다로 빠졌다, 뭐 줄에 줄에 손가락이 뭐 끼었다, 이런 사고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줄거리, 줄 풀어주는 작업 간 그런 협착이나 그 다음에 차량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요 밑에 걸어서 후진해서 줄을 당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차량은 고정한 상태에서 그 차량에 특수한 윈치를 설치해서 윈치가 감아 올리는 뭐 그런 차량을 뭐 개발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덴마크에 있는 항만에서 그 줄잡이 전용으로 이제 개발한 전기차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윈치가 보일 겁니다. 이 윈치에 여기 던짐줄을 걸어서 이 윈치 자체가 줄을 이제 감아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차량이 별도로 뭐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차량이 뭐 추락하는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장치는 사실 개발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오토 무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본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일부 항만에서 지금 설치해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실효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동 방식은 이게 일종의 그 흡착판입니다. 흡착판, 빨판이라고 하죠. 이게 흡착판을 이용해서 선박을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헤드라인이나 스턴라인 같은 그 호이스트 라인, 호삿줄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무어링이 가능한 그런 기술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만공사에서 아까 덴마크 항만에서 봤던 이것과 비슷한 방식의 줄잡이 차량을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차량인데요. 차량은 내나 포터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무슨 뭐 작업 등을 달고 있고 뭐 LED 무슨 뭐 작업 등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윈치를 달아서 아까
처음에 작업 영상에서 봤듯이 후진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서 줄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윈치 자체가 줄을 감아 올리는 방식으로 고안된 그런 차량입니다. 아마도 이 덴마크 항만의 이 차량을 좀 카피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좀 약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일부 테스트를 하고 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줄을 감아서 이 장치 이 윈치 자체가 줄을 이제 감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차량이 이동할 필요 없이. 그리고 여기 감을 수 있는 요 부분이 나타나면 작업자들이 요 볼라더에다가 감아주면 되는 것이죠. 기력 장치를 이용해서 장력을 걸어주는 것이죠. 선박의 호출 사고들도 가끔 그 신문지상에 보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앞서 스냅백 사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스냅백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2019년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정박을 위해 구두에 묶거든 대형 밧줄, 콧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병사들을 덮쳤다. 그 끊어진 줄이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서 사람을 이제 친 거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팔뚝만한 굵기의 밧줄이 끊어지자 함정 앞머리 갑판에 있던 병사들은 난데없이 날벼락을 맞았다. 22살 채모 병장이 숨지고 부사관 1명과 병사 3명이 다쳐 군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바다 위 흉기라고 적어놨네요. 그죠? 포삿줄을 없앤다. 아까 영상이 아니고 사진에서 봤던 오토 모어링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청해부대 최영암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 이후에 그렇죠. 이 라인이 이제 낡아서 이제 끊어져서 이제 발생한 작업 같습니다. 호출 작업하던 트럭이 바다로 추락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2019년에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됐네요. 그죠? 지금 이 영상은 촬영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 4명, 5명 뭐 이렇게 오는데 사실 제가 보면 실제로 한 뭐 2분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2분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분 따로 있고 사실은 되게 위험한 작업이죠. 선박 자동 계류 시스템. 그렇죠. 진공 흡착 패드 방식으로 선박을 고정한다. 는 거는 이런 기술은 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4년에 발생한 급유선, 선박에 기름을 넣는 급유선 흡줄이 터지면서 사람이 다친 뭐 그런 사고입니다. 급유선에 타고 있던 급유를 위해 작업을 하던 중 흡줄이 터져 선박을 강타하면서 그 충격으로 바다로 추락했다. 흡줄에 바로 맞은 건 아니네요. 그죠? 터진 흡줄이 선박을 강타하면서 그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다. 2024년에 콧줄 작업하던 트럭이 바다로 추락해서 1명이 사망했다. 이거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땡겨야 되는데 그 땡기는 작업이 미처 끝나지는 않았는데 본선에서 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장력을 걸다 보니까 트럭까지 이제 같이 그 줄하고 끌려가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후진을 넣고 줄을 당겨야 되는데 잘못해서 전진 기어를 놓고 엑셀을 밟는 바람에 바다로 추락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호줄이 막 이렇게 끊기는 그런 거죠. 호줄이 끊기면서 선박을 강타하는 만약에 저는 이 영상 예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분이 참 간도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끊긴 호줄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날아왔으면 이분 사지가 절단됐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저 호줄 잡아놓은 이 비트 근처에 차량이 이렇게 주차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여기 서 있지도 말고,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으면 우리가 하역 작업하면서도 배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거든요. 날씨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조수간만에 차가 있기 때문에 선박의 줄이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이 호줄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항만에서 모링 작업, 줄잡이 작업,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뭐 강치방이나 모링, 강치방, 호삿줄, 호줄, 이런 용어들이 뭔지 개념 위주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뭐 계류사기다, 호삿줄이다, 호줄이다. 한마디로 배를 붙이는 작업, 그리고 배를 붙이는 그 비트, 볼라드, 그리고 배를 항만과 고정시키는 그 줄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두 가지 사고들, 육상과 해상에서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로프 장력으로 인한 줄 터짐 사고, 그리고 항만에서 줄잡이 작업을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들, 그리고 이런 차량 추락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윈치가 달린 전용 차량이나 유압식 압착반, 흡착판을 이용해서 그 모링 로프 없이 선박을 저반 이완시키는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찾아봤습니다. 이 본선에서 사용하는 그 인조섬유 로프, 이 호소 로프라고 하죠. 호저 로프, 호삿줄을 하겠습니다. 이 호삿줄이 인조섬유 로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력을 많이 먹어서 이제 끊어지는 경우에는 그 튕기는 반동이 거의 뭐 총입니다. 그 피해가 총 한 방 맞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항만에 이제 출입하면서 본선 근처에 갈 때 그 호삿줄이 걸려 있는 그 볼라드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 선박의 경우에도 이 호줄이 좀 오래되거나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교환해 주는 게 아마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끊어졌을 때 이런 스냅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호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뭐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스냅백 사고 외에 항만에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줄잡이 사고들, 이제 추락하는 트럭이 이제 추락해서 바다에 빠지는 사고들, 이런 경우는 크게 인원이 좀 부족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죠? 우리가 FM대로 하면은 그 줄잡이 작업할 때 뭐 톤수에 따라서 뭐 최대 6명까지 붙어서 한다. 그리고 아예 어떤 다른 항만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이 그냥 많이 붙어서 인력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 줄잡이 작업하는데 뭐 대여섯 명씩 그렇게 하기는 아마 좀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기력과 인력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이런 사인이 안 맞게 되면 이런 사고들이 좀 종종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선하고 육상 작업자들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경우에 또 차량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잡이 업무가 무엇이고 어떠한 용어들을 현업에서 쓰고 있으며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